안녕하십니까. 혼란한 정치 시사 이슈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권의 혼술 6월 10일 월요일 저녁 시간에 인사드립니다. 22대 국회가 시작되면서 민주당 구성원들이 상당히 좀 바뀌었죠. 더민주혁신회의라고 초강경파 의원들이 한 30명 이상이 들어가서 이재명의 이 친이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반대급부인지 몰라도 원래 원조 친명이라고 불릴 수 있는 뭐 가령 7인회라든가 철음회 이쪽에서 이재명에게 충성을 다했던 그 사람들 중에 다시 국회의원 배지를 단 일부 의원이 이재명에게 반기를 드는, 그래서 안에서 신친명, 구친명, 신명, 구명 이렇게 대치를 하는 그런 양상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22대 국회들에서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사실상 많이 떨어졌죠. 본인이 공천권을 행사하고 있을 때는 모든 그 공천을 주면은 모두가 본인의 이 휘하에 들어갈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이제 공천권을 써버렸기 때문에 이재명의 당 장악력이 급격히 약해졌고 단적인 예가 22대 국회의원들 당선인 시절에 추미애를 국회의장 후보로 만들려고 했던 이재명의 꿈이 무산됐을 때죠. 자, 89대 80으로 우원식을 국회의장 후보로 찍은 89명, 그리고 추미애를 찍은 80명. 추미애를 찍은 사람들은 그때 당시 당선인들은 아마 이재명의 새로운 충성파 그룹으로 등장한 더민주혁신회의 안에 있던 초선들이 중심이 많이 됐겠죠. 그리고 우원식을 찍은 사람들은 친명 아니면은 비명 이쪽에서 우원식을 선택을 했다. 그렇게 보면 이재명의 당 장악력은 상당히 약해졌는데, 자, 특히 더 심상치 않은 이런 이 정치적으로 마치 실각을 하는 듯한 그런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7인의 멤버였고 충성파였던 김영진 의원이 지금 연일 이재명을 향해서 직격탄을 날리고 있고, 그리고 정성호 친명계 자장이라는 정성호도 예전 같지 않다. 지난번에 국회의원이 되려고 했는데 주저앉혔죠. 이재명이 박찬대를 시켜서 주저앉혔습니다. 그것 때문인지 정성호도 이재명에게 설설 반기를 드는, 그래서 이러다가 정치적으로 실각을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까지 지금 정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최근에 헌법 84조 논란이 일어났죠. 이재명이 천신만고 끝에 대통령이 되더라도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불소추 특권은 재판을 새로 시작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재판을 하고 있던 것을 중단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이 문제를 지금 적극적으로 제기를 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은 이게 사실상 법 해석이 그쪽으로 기울고 있는데, 그러면 이재명은 대통령이 현재 상태로 되기도 어렵고 모든 이 사법 리스크를 다 뚫고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다 나오지 않도록 해서 다 뚫고 대통령이 되더라도 언제 대통령직에서 물러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계속 대선에 도전을 하려고 하다가 대선 후보가 됐는데 대선 직전에 만약에 구속되거나 아니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와서 이 지위를 잃어버리면은, 그러면 민주당은 아예 후보가 없는 그런 상황이 정말 엄청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민주당 안에서 그런 가정들도 지금 하나씩 떠올리면서 과연 이재명으로 되겠는가, 이런 그 일종의 손절론이 슬슬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특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제기한 84조, 헌법 84조, 그리고 불소추 특권 관련 규정이죠. 이것을 새로운 해석, 그리고 이 민주당 안에 조성되기 시작한 새로운 기류들, 그리고 기존에 있던 친명이 이재명에게 돌아서는 이 상황들이 있는데, 가령 오늘 그 원조 친명 이렇게 꼽히는 김영진 7인의 멤버인데, 저번에도 한번 그런 이야기 했는데, 오늘 동아일보 전화 인터뷰를 하면서 오늘 당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당헌 당규 개정안 있죠. 그 이재명의 대선 가드에 걸림돌을 치우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당헌
당원들을 한 20%, 그러니까 개딸들을 20% 정도 국회의장, 원내대표 경선에 참여를 시킨다. 투표권을 준다. 이런 거 있었고, 만약에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되더라도 당원권을 유지하는 거. 이거 이재명을 위한 거죠. 또 당권 대권 분리를 예외 조항을 둬서 만약에 이재명이 1년 전에 대권 1년 전에 지금 당대표로 연임을 하더라도 사퇴하지 않아도 되는 이런 것들을 오늘 처리를 했죠. 여기에 대해서 원조 친명으로 꼽히는 7인의 김영전이 아주 대놓고 비판을 했습니다. 이재명을. 전에 같으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당헌 당규를 수정하면서 얻는 민주당의 확장성보다 수정함으로써 잃는 민주당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훨씬 더 크다. 실익이 없다. 지금 감히 이재명이 하는 일을 이렇게 막 7인의 멤버였던 김영전이 몰아붙이는 겁니다. 자, 이런 이야기까지 했네요. 김영진은. 이게 민주당 안에서는 시시하는 거나 비슷한데 뭐냐면, 자, 총선에서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역구 득표율은 50%대 45%였는데, 의석수는 161대 81로 2배 차이가 났다. 여기에서 오는 압승이라는 착시 현상이 있다. 계속 총선 끝나고 나서 저도 많이 말씀을 드린 거죠. 착시 현상이 있는데 이걸 가지고 민주당이 독주를 한다. 이런 비판을 했습니다. 7인의 멤버가. 당헌 당규 개정이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을 올리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도 했고, 당헌 당규 개정한 다음에는 개딸 당원들에게 뭘 줄 거냐. 이런 이야기. 또 이재명의 연임까지 다 반대를 했습니다. 개딸에게 줄 서서 잘 된다고 하면 누가 땀 흘려서 하겠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그리고 당 내에서 자신의 의견에 동조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구친명이 일제히 반기를 드는 이 상황이 돼서 정치적으로 실각의 위기에 몰렸다, 이렇게 보는데, 사법적으로는 지금 내일 모레 중이라도 기소가 되죠. 그리고 또 여전히 이화영 1심 재판 결과로 다시 기소가 되는데 4개의 재판을 감당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사법적으로도 몰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다시 나오죠. 왜 그러냐면 지금 구속영장을 청구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쪽에서는 이원석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어차피 국회에 가면은 방탄될 텐데 불체포 특권에 따라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텐데 그걸 왜 국회로까지 넘기느냐. 그냥 검찰에서 불구속 기소하면 되지. 이런 이야기들 하는데 그렇지 않고 부결되지 않고 가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이 허물어지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친명 안에서 신명, 구명이 다툼을 하기 시작을 했고 우원식, 추미애 사례도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지금 청구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 체제로 갔다가는 사법적인 몰락 그리고 정치적 실각 이것이 동시에 밀려오면은 민주당이 다음 대선에서 후보를 못 내버릴 수도 있는 그 상황이어서 지금 민주당 좌파 진영 안에서 큰 고민거리가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이화영의 1심 판결,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그것으로 인해서 재확산되는 과정에서 정치적으로도 이재명을 끌어내리려는 그런 움직임이 당 일각에서, 민주당 일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